안녕하세요. 패션으로 읽는 미술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많은 예술가들이 패션의 담론을 자신의 작품에 끌어들이곤 하였습니다. 옷을 제2의 피부로 간주하고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혹은 소비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외에도 패션이 지닌 여러 담론을 이용하여 예술가들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하는 룸 711의 작가 제우스 역시 패션의 담론을 이용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패션으로 읽는 룸 711의 첫 번째 포인트는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우리 사회는 소비 물신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몸 자체가 상품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이어트, 성형수술 등을 통해 몸도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외적인 모습에 집착하는 외모 지상주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패션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외모에 지나친 관심 혹은 집착을 하면서 옷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 패션은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면서 외모 지상주의를 더욱 부추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작품들은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매료되어 있는 대표적 럭셔리 패션 브랜드인 루이비통의 로고를 마치 문신인 듯 여성의 몸에 새겨 넣음으로써 외모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여성과 사치입니다. 앞선 작품들의 공통점은 모두 대상이 여성의 누드라는 점입니다. 미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성의 누드화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누드화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여성의 몸을 그린 누드화는 과거 여성과 남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누드화가 남성의 응시 대상으로서 그려졌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여성을 감정적인 대상으로 물질에 비유하곤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남성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이었죠. 이러한 과거 가부장적인 가치체계에 따라 서양 철학, 문학 등에서는 여성을 쇼핑과 연결짓곤 하였습니다.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간주되었던 여성은 보여지기 위해 외모에 집착을 하고 그로 인해 옷에 신경을 씀으로써 사치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관점은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거부되었지만 작가는 이 작품들을 통해 여성과 브랜드, 소비의 관계를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꾸준히 상업주의를 공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피티 아티스트 출신답게 그는 홍콩 아르마니 부티크 외벽에 샤넬 로고를 위키드 기법으로 표현하다 기물 파손죄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패션과 예술의 상업적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루이비통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행을 컨셉으로 하는 루이비통은 예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예술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은 물론 예술을 후원하는 고차원적인 예술 전략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활용한 루이비통의 또 다른 사례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술가와 패션 브랜드의 관계는 아주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서로 간 매우 긍정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패션 브랜드와 손잡은 예술가는 스타덤에 올라 몸값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예술을 끌어들인 패션 브랜드는 불명예처럼 따라다니던 사치품, 부도덕컴 같은 꼬리표들을 예술의 아우라로 상쇄시킵니다. 벌거벗은 남성이 담긴 이 작품이 바로 이런 예술과 패션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제프 쿤스로 루이비통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루이비통과 콜라보레이션은 물론 루이비통의 후원을 받으며 루이비통의 여러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제우스는 하필 루브르를 배경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일까요? 루브르 박물관은 역사 깊은 유물과 고가의 예술품들이 한데 모여있는 세계적인 박물관입니다. 과거 여성과 남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듯 예술 역시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을 구분하였습니다. 과거 유산을 다루는 루브르 박물관은 당연히 고급 예술의 박물관이었고 콧대 높은 박물관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루브르 박물관이 최초로 상업적 브랜드인 루이비통을 루브르 박물관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루이비통 광고의 배경지가 된 것이죠.
일부 보수적인 예술 집단은 이런 루브르를 두고 상업주의로 전락한 예술기관이라는 누명을 씌우기도 하였습니다. 작가는 상업적인 럭셔리 패션 브랜드와 예술의 관계를 비꼬면서 상업주의 비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엘리트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왜 샤넬, 루이비통, 구찌 같은 브랜드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브랜드가 가진 상징성 때문일 것입니다. 고가의 브랜드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미적 취향 등 특권 계층이라는 지위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브랜드의 로고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기호입니다. 작가는 브랜드의 로고를 리퀴드 기법으로 표현을 하고 또 명화 속 여성의 몸을 새겨 넣음으로써 이런 브랜드 로고가 지닌 엘리트주의를 비판합니다. 작가가 전달하고 있는 바는 영향력 있는 여러 기업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아놓은 이슈들을 드러내고 그것의 본질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곧 막을 내리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패션의 담론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패션의 관점으로 전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으로 읽은 룸7일 전시 리뷰였습니다.